16번 문제 풀어볼게요. 그림은 막대 자석이 마찰이 없는 수평량에 따라서 쭉 이동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막대 자석이 Q를 지나는 순간 저항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방향이 A 방향이라고 했습니다. A 방향이라고 하면은 여기로 흘러서 이렇게 되겠네요. 유도 전류부터 찾는 거예요. 우리 거꾸로 가는 거네. 세 번째, 유도 전류의 방향이 지금 이렇게 생겼다라는 얘기는 두 번째, 유도자기장이 어느 방향? 오른쪽 방향으로 유도자기장이 생성되었다라는 얘기랑 같은 거죠. 그러면 첫 번째, 두 가지 케이스가 있겠죠? 우리 앞에서 풀었던 문제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지금 Q점을 지나고 있으면 자석이 멀어지는 거니까 자석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오른쪽 방향이 감소해야 오른쪽으로 생성되겠죠? 그거를 물어보는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드는 애, 이렇게 자기장을 만든다 라고 하는 거는 이쪽이 S극, 이쪽이 N극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막대자석의 기역은 S극이다. 틀렸습니다. 막대자석이 P를 지나는 순간 저항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방향은 B 방향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얘는 나올 때 A 방향이었으면 들어갈 때 B 방향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일단 확인은 한번 해봅시다. 여기가 N극이었고 여기가 S극이었으니까 지금 P점을 지날 때는 오른쪽 방향 자속이 증가할 거예요. 증가할 거고, 그러면 반대 방향으로 유도자기장이 생성될 거고요. 그러면 유도 전류의 방향은 이렇게 찾을 수 있겠죠? 전류는 이렇게 그릴 수 있다. 자, 그래서 유도 전류의 방향 B 방향이라는 거 찾을 수 있습니다. 맞았고요. 코일에 의해 막대 자석이 받는 자기력의 방향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얘가 전류가 흐르면 이게 자기장 어떻게 만드는지를 찾아봐야 되는데, P점을 지날 때 볼게요. P점을 지날 때는 자기장 이렇게 만들죠. 그러면 N극, S극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서로 밀어내니까 왼쪽 방향으로 힘을 작용할 거예요. 이렇게 왼쪽. Q를 지날 때 한번 해볼게요. Q를 지날 때는 오른쪽 방향으로 유도자기장 만들죠. 그 얘기는 여기가 N극, 여기가 S극입니다. 그럼 서로 잡아당기는 방향이네요. 그래서 얘도 왼쪽.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가 아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 되겠습니다. 이렇게 찾으셔도 되고요. 렌츠 법칙 우리 공부했잖아요. 렌츠 법칙은 뭐냐 하면 작용한 유도 전류의 방향은 이 변화를 방해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변화가 어떤 게 일어나냐면 지금 자석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변화를 방해하려면 이렇게 가까이 오고 있어. 그럼 밀어내야 되겠죠. 왼쪽. 자석이 멀어지고 있어. 이 변화를 방해해야 돼.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당겨야 되니까 왼쪽.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7번. 종이면에 수직인 방향인 균일한 자기장력에 디귿자 도선이 있대요. 자, 가를 보니까 이때 A 저항 B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른대요. 그럼 얘도 이제 유도 전류 갖고서 나머지 걸 찾아낸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유도 전류 세 번째 유도 전류의 방향은 A 저항 B니까 반시계 방향.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류가 흘렀다는 얘기는 두 번째 유도자기장의 방향이 어느 방향? 나오는 방향으로 유도자기장이 생성되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를 찾을 수 있는데 얘가 증가하냐 감소하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막대기가 하나 있죠. 그러면은 이 막대기가 오른쪽으로 이동했으면 무슨 상황이 발생한 거냐면 회로가 코일이 요만큼 크기였다가 요만큼으로 늘어난 거거든요. 그러면 통과하는 자기장도 여기에 이만큼 4개 있었으면 이제 8개가 된 거죠. 증가한 거예요. 도선이 움직이면서 코일 크기가 커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증가야. 그러면 나오는 방향으로 생성되려면 들어가는 게 증가해야 되겠죠? 거꾸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들어가는 방향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는 구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찾았고요. 그림 나는 가에서 자기장 방향만 바꿨대요. 그럼 얘는 나오는 방향 자기장이겠네? 그 다음에 금속 막대를 왼쪽으로. 그러면 자, 여기도 찾을 수 있겠죠? 자, 나오는 방향 자기장이 어떻게 된 거예요? 왼쪽으로 했으니까 여기 막대가 여기 있다가
얘가 일로 들어온 거잖아요. 가까이 훅 들어오니까 코일의 면적은 감소한 거죠. 자, 그래서 들어가는 방향, 나오는 방향 자기장이 감소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오는 게 감소하니까 그럼 유도 자기장은 어느 방향? 나오는 방향으로 유도 자기장이 생성된다. 그러면 세 번째, 유도 전류의 방향은 이렇게. 같네. 똑같네요. 자, 그러면 나에서 흐르는 유도 전류의 방향과 가에서 흐르는 전류와 나에서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비교하래요. 자, 그럼 전류의 방향 똑같죠? A정 B, A정 B, A정 B. 이거 셋 중에 하나겠네요. 전류의 세기를 비교하래요. 전류의 세기를 비교해 보니까 얘는 V로 움직이잖아요. 얘는 EV로 움직이잖아요. 그럼 면적이 늘어나는 속도가 면적이 V의 속도로 늘어날 거고 나에서는 EV의 속도로 줄어들겠죠. 그럼 어느 게 변화가 더 큰 거예요? 나가 더 큰 거죠. 그래서 전류가 나가 더 크다 해서 정답 2번 되겠습니다. 무선 충전 패드 위에 스마트폰 올려놓고 1차 코일, 2차 코일. 그럼 얘는 이제 보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2차 코일에서는 받는 거예요. 그럼 1차 코일에서 변하는 자기장을 만들면 2차 코일에서 전자기 유도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충전을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시간에 따라 변화가 돼야 전자기 유도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변화를 시켜준다. 맞습니다. 2차 코일에는 기전력이 유도된다 라고 했어요. 우리가 변하는 자기장 속에서 전류가 생긴다 그랬죠. 전류가 흐르려면 전압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한 전압을 뭐라고 부르냐면 기전력이라고 부릅니다. 기전력이라고 부르고요. 유도 기전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 맞고요. 충전 패드와 스마트폰 사이가 멀수록 2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감소한다 라고 했는데 이거랑 똑같아요. 자기장이 변하는데 코일이 있으면 자기장을 이렇게 만들 거잖아요. 쉽게 생각해서 만약에 내가 핸드폰에 있는 코일을 이렇게 가까이 갖다 놨어요. 그럼 몇 개 통과해요? 3개 통과하죠. 변한다 그러면 3개에서 0개 됐으니까 3만큼 변했죠. 그랬는데 이렇게 멀어졌어. 그럼 1개만 통과하죠. 1개에서 없어졌어. 그럼 0개 됐죠. 그럼 1밖에 변화가 없는 거야. 그래서 가까이 놓을수록 효율이 좋은 거예요. 더 많이 변하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류의 세기는 감소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5번 하시면 되겠죠. 자, 빗면을 따라서 내려온 자석이 마찰이 없고 수평인 직선 레일을 따라서 이동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이오드가 나왔네요. 그러면 지난 시간에 배운 거랑 같이 엮어서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P인접 발광 다이오드가 연결된 솔레노이드를 통과하고 자석이 A점을 지날 때 LED가 빛을 방출한대요. 그러면 전류가 어디로 흐르고 있구나. 이걸 아직 모르는구나. 찾아내야 되겠네요. LED의 X는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 중에 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찾아봅시다. N극, S극, A점을 지나니까 N극이 오른쪽 방향으로 자기장 만들죠. 지금 코일에다가 오른쪽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드는데 가까이 오고 있으니까 첫 번째로 오른쪽 방향 자속이 증가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찾아야 될 거 유도 자기장 찾으라 그랬죠. 오른쪽이 증가했으니까 왼쪽 방향으로 유도 자기장 생성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세 번째, 그럼 전류는 어떻게 흐를 것이냐 라고 해보니까 이렇게 흐르겠네요. 유도 전류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그림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들어간다. 그럼 LED가 켜졌다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P형 반도체, 여기가 N형 반도체. 전류가 P형에서 N형으로 흐를 때 동작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X는 P형 반도체이다. 맞네요. 자석이 B를 지날 때 LED에는 순방향 전압이 걸린다. 우리 몇 번 해봤었죠? 자석이 통과해서 바깥쪽으로 빠져나올 때는 전류 방향이 반대였죠. 그러면은 얘는 역방향 전압이 걸린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겠죠? 자석의 역학적 에너지는 A를 지날 때가 B를 지날 때보다 크다. 이거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기에서 자석이 또르르르 굴러내려서 빡 지나가겠죠. 근데 지나가는 동안 얘는 힘을 받아요. 어느 방향으로 받아? 운동하는 것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왼쪽 방향으로 힘 받겠죠. 오른쪽으로 운동하는 애가 왼쪽 방향으로 힘 받았어요. 그러면 속도가
느려지겠죠. 그럼 역학적 에너지 감소할 거예요. 지나가면서.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얘가 내려오면서 전류가 발생해서 LED가 동작되는데 그러면은 이 에너지는 어디서부터 왔어요? 여기서부터. 얘 역학적 에너지,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뀐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쭉 내려갈 때 바뀝니다. 그래서 A를 지날 때가 B를 지날 때보다 크다. 지나가면서 에너지가 감소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정답이 3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